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회칙에 의거해 앞으로 회장 선거 관련 모든 절차와 결정권이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 위임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24개 주에서 확대된 추방류의 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영사의 판단은 소송을 통해서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상원이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슬집 들리나요 12소녀의 이야기가 영문으로 번역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25일까지 김민선 후보자 자격 박탈을 철회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이런 선관위의 활동을 문제 삼고 회칙에 의거해 앞으로 회장 선거 관련 모든 절차와 결정권이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 위임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회칙에 따라 앞으로의 회장 선거 관련 모든 절차와 결정권이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 위임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지난 22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관위에 25일까지 김민선 후보의 자격 박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했습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어제 긴급 회동을 갖고 선관위의 지금까지의 활동을 조사해본 결과 공명정대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이미 회칙을 위반한 만큼 선거를 공정하고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앞으로의 선거를 직접 관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승기 후보 한 사람만이 이 후보자로 남아있는 단일 후보인 상황이므로 회칙 72조 사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후 선거 관리를 직접 관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민선 후보의 자격이 박탈됨으로써 단일 후보가 된 만큼 회칙에 따라 총회 날짜가 선거일 15일 전에 공고됐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총회 공고가 나지 않은 것은 회칙 제72조 3항 위반이라며 회칙 72조 4항에 따라 제34대 회장 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와 결정권이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 위임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빨리 공고된다 하더라도 3월 14일 이전에는 총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이는 제72조 사항을 위반하게 되며 이 경우 72조 사항에 따라 34대 회장 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와 결정권은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 위임한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내일 오후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해 위원들로부터 입 후보 등록 서류, 선거 관련 자료 등 모든 서류와 장부를 인수하고 34대 한인회장을 공정하게 선출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 결정문을 전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한 전직 회장들과 선관위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서 고성까지 오고 갔습니다. 계속해서 박민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선관위 플러싱 사무실을 방문한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 먼저 선관위 사무실에 도착한 강익조 회장, 변종덕 회장, 이경로 간사 등의 역대 회장단 협의회 관계자들은 유창원 선관위 부위원장에게 문서를 전달하고 가려 했지만 절차상 위원장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말에 이승열 선관위 위원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도착한 이승열 위원장은 문서만 전달하고 가면 되지 왜 아직도 있느냐고 말했고 이유를 설명하려던 이경로 간사에게 전달 안 받겠다고 호통을 치면서 양측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분들이 잡아가지고 앉아있은 거예요. 글쎄 내가 와야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전달을 아무나 전달 안 받아. 가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전달 안 받아 가시오. 뭔데 그걸 전달을 받아? 뿐만 아니라 이승열 위원장과 강익조 회장은 서로 어디 선관위에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 선관위원장이 대수인 줄 아느냐 등의 말싸움이 오고 갔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행패하는 거야 이거? 선관위원회기 이 선관위는 누구도 못 건드려. 당신 대통령인 줄 알아? 야? 누가 대통령이야? 이 건방지게들 와서 이 야단들이. 야단이야 이게 야단. 아 뭐야 이거 도대체 하는 짓들이 뭐야 이거? 여보시오 선관위를 잘해서 만들어야지. 당신들 지금 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당신네들이라며. 당신이 그 뭐야 그 당신이? 내일 오후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 관련 자료를 인수하겠다고 통보한 역대 회장단 협의회와 선거법대로 하겠다며 이를 거부하는 선관위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청년 추방유예 확대 조치가 텍사스 연방지법의 중단 판결로 제동이 걸렸는데요. 오바마 행정부가 소송에 불참하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24개 주에서 추방유예 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뉴욕과 뉴저지 등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24개 주에서 추방유예 확대 조치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이민 옹호단체 대표들은 25일 백악관에서 만나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가 24개 주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상대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주는 26개 주에 달하고 있습니다. 26개 주는 텍사스를 비롯해 애리조나와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등 모두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하고 있는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영사의 판단을 소송을 통해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법관들이 영사의 비자 발급 여부는 법원의 판단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사 고유의 권한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방 대법원 법관들은 지난 23일 이른바 영사 불심 사건 원칙의 위헌 소송 심리에서 영사의 비자 발급 여부 결정은 법원의 판단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영사는 영사 불심 사건 원칙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이 승인한 케이스라도 위법 행위가 의심되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심리는 귀화 시민권자 여성 파우지아 딘이 지난 2009년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남편을 초청한 데 대해 현지 영사가 남편의 과거 기록을 테러와 연관시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입니다. 2013년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지난해 연방정부는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날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법원이 정부기관의 정보 수집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영사의 판단 근거를 신뢰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상고심의 최종 판결은 5월에서 6월쯤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이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 급한 대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뺀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25일 국토안보부 예산안과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에 관한 절차 투표를 실시하고 찬성 9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앞서 국토안보부의 2015 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비를 뺀 예산안을 절차 투표에 붙였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4차례나 통과시키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이민개혁 폐지 조항은 추후 별도로 논의하고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하원이 지난달 통과시킨 예산안을 상원에서 일부 수정한 만큼 예산안은 다시 하원의 심의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슬집 들리나요 12소녀의 이야기가 영문으로 번역됐습니다. 번역을 맡은 미디어 조합 측은 영문판 2만 권을 전국의 정치인과 교육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 해켄색에 있는 버겐카운티 청사에서 25일 제임스 테데스코 카운티장과 7명의 프리홀더 등은 위안부 피해자 구슬집 영문판을 전해받았습니다. 이들은 구슬집을 받으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슬집에는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12명의 피해 여성과 이들을 위해 활약한 인권운동가의 구슬 내용이 영어로 상세히 수록돼 있습니다. 번역 작업을 맡은 미디어조화의 한지수 대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습니다. 미디어조화 측은 버겐카운티장 외에도 연방의원 등 전국의 정치인과 학교기관 등을 찾아 구슬집 영문판 2만 권을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파인플라자 연회장에서 영문판 출간 기념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난 6일 새벽 뉴저지 펠팍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유튜브에까지 오르면서 뒤늦은 소문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경찰은 네오니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모 씨가 지난 6일 2급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모 씨는 지난 6일 새벽 2시 30분경 펠팍 브로드에비뉴 선상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후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한인 이모 씨를 뒤에서 칼로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피해자 이모 씨 역시 펠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두 업주는 평소에도 여러 사건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씨는 2급 폭행과 불법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뉴저지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씨는 지난 19일 펠팍 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펠팍 법원은 한 씨에게 피해자 이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원래 범죄율이 떨어지는 게 정설이라는데요. 실제로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로 플러싱의 범죄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플러싱의 절도 사건은 무려 68%나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2월 15일 사이 플러싱 관할 백구경찰서가 접수한 범죄는 모두 19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284건과 비교해 무려 31.34%가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기온에 따른 추위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69건에서 22건으로 무려 68.1%나 줄어들면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이어 폭행 사건도 28.2% 감소했고 중절도 19.2%, 강도는 14.3%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늘어나던 차량 절도 역시 12%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뉴욕시 전체의 범죄율도 이 기간 11,313건으로 지난해보다 11.21% 하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날씨는 범죄율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범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만 무더운 여름에는 불쾌감의 상승으로 총기 관련 사건이 급증하는 게 정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팍에서 BYOB 라이선스의 적용 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는데요. 올해도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펠팍 타운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원래 회의에서 BYOB 적용 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오전 0시에서 일요일부터 목요일은 오전 2시, 금요일부터 토요일에는 오전 3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BYOB 적용 시간의 연장안은 지난 2013년 8월에도 펠팍 타운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리커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업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타운 의회는 다음 달 24일 열리는 원래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개정안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BYOB 시간 연장안은 2년 전에도 추진된 적이 있지만 찬반 논란이 거세게 나오면서 BYOB 소지업주와 리커 라이선스 업주 간에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연장안 재상정에도 리커 라이선스 소지업주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